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리듬의 민족 K를 연출한 한승우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주 MBC 한승우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듬의 민족 K를 주목해봅니다. 흥과 신명의 상징, 우리의 농악을 주제로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리듬의 민족 K. 국악밴드 상자루를 통해 전통하면 떠오르는 편견에 대해 주목하고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갔는데요. 농악이 대체 어떤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명인부터 상쇠, 전수자, 이제 막 농악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까지 각각의 방식으로 전통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농악은 공동체의 문화유산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계승에 대한 해외의 관점을 알아보고 And this allows them to continue to express their identity, to continue to feel part of a community, and we are all enriched, really, through that vast diversity. 전통에 창작을 더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 농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리듬의 민족 K는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농악을 주제로 신명나는 움직임 속에 담긴 우리의 멋을 깊이 탐구해봤는데요. 한승우 PD, 특별히 농악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농악 풍물패를 했었어가지고 농악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전주 MBC가 또 전주 대사슴놀이를 계속 진행해오고 또 현재는 또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농악도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농악과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계기가 됐던 거는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거기서 이제 이날치 밴드와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가 했던 범 내려온다를 보고서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 우리가 알던 국악을 저렇게 되게 신나고 즐겁고 뭐라고요? 펑키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아, 젊은이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서 농악은 다른 전통 장르보다 화려하고 집단놀이고 그다음에 신명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농악을 소재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리듬의 민족 K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좀 기존에 우리가 K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좀 다른 관점이 이 다큐멘터리에 들어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은 K라는 수사에 담긴 우리 것이 그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국수주의적 시선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혁신해야지만 세계에 통한다 이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강박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 우리 그 농악이라는 그 중심 소재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좋았고 이것이 특별히 위대하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리빙 컬처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그러는 메시지가 좀 주목할 만한 시선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김선영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봤는데요. 전통이니까 내지는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줘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당의 위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 농악이라는 이 전통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또 계승할 것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이 다음 세대들의 면모도 함께 보여줘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전통을 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주하려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거보단 조금 더 길게 들어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잘 만든 작품인데 기왕이면 좀 펀딩 더해서 한 3부작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약간 남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약간 시식만 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아쉬움. 예. 전통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좀 재해석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고 또 젊은 예술인들 또 기존에 그것을 계속 해오시던 분들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까지 조명을 하면서 다채로운 요리를 맛본 기분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리듬의 민족 K라고 하는 이걸 누가 연출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애쉬그레이 염색을 하시고 PD님은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또 PD님이 그런 새로운 감각으로 접근하신 거 저도 시청자로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런 감상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생각을 염두에 뒀던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는 그래도 좀 전달이 좀 되려고 했구나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농악의 어떤 현재적인 의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민족을 달면은 어떤 우수성이나 우월함이나 자랑할 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게 다른 나라의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경계를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K라고 하는 게 우리께 뛰어나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즐겨야 된다. 경계가 없고 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이제 3부작이나 뭐 5부작으로 편성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 한 부작도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농악이라는 게 일단은 섭외를 해도 공연을 하나 찍으려고 하더라도 30명 이상씩 이제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19 시국이어가지고 그거 자체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매력을 좀 농악의 매력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제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 조금 더 다뤘으면 하는 부분들은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 기회만 된다면은 조금 더 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메시지가 강렬했던 만큼 리듬의 민족 K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제작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나요? 저는 그 구성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뭐 명인들이 이러이러한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술을 받았고 이런 걸 지켜나가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상자료가 딱 등장하면서 잠깐! 이런 진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농악은 이래서 끝내준다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 반응은 바로 이거죠. 또 전통? 아니 전통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고정관념을 좀 뒤트는 어떤 새로운 세대의 화제로 상자루를 선정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앞서서 나왔던 논의에 대해서 꼭 그런가요?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상자루 같은 경우는 제가 반했죠. 큰 고가를 쓰고 기타, 아징, 그다음에 꽹과리 이게 어울리고 거기에 또 농악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지점이 되게 좋았어서 프로그램 제작 초반부터 좀 상자루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출연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농악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다룰 때 제일 고민인 게 전통이라는 그 큰 의미에서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좋다는 거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루한데 무난한 방식으로 하면 더 지루한 이게 곱빼기가 되는 형태여가지고 그걸 최대한 피해보자라고 이제 작가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자. 전통이라는 게 어쨌든 지루하고 식상하고 그냥 뭐 좀 무거워. 그런 부분을 상자료라는 그 그룹을 통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좀 밝혀놓고 진행을 하면은 그래 그럼 뭐 다르게 또 이야기할 게 있는 거야?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낚아보고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농악이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드셨어요. 독일의 오르간 그리고 프랑스의 바게트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는 조금 기본적으로 취재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본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침 2021년에 바게트 빵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면은 이게 뭔가 문화적인 힘이 있고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농악이라는 것과 대비가 되는 거를 더 이렇게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긴장감도 생기고 굉장히 좀 호기심을 좀 자극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 좀 관심을 둔 거는 이 농악이라는 소재가 타악이고 리듬이고 이런 멜로디가 없잖아요. 근데 오르간 음악과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르간 매칭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소개글에 독일이 1989년 이제 통일할 당시에 혼란했던 시기에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오르간이 다 있는데 이 오르간 음악이 혼란스러운 시기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경이나 국적이 상관없이 문화, 어떤 문화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구나.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하고 독일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해외 사례를 여쭤본 김에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독일 오르간 공방에 취재를 가셔서 그 장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독일 사람이 연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동양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데려가신 건가?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PD님 이렇게 준비하셨나? 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는데 뒷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니 농악을 다큐를 하는데 왜 독일 오르간 음악을 취재하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재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오르골을 만드는 작은 독일 마을 발트키라고 하는 곳이 찾게 됐고 동양분이 2분 정도 나오시는데 오르가니스트 연주자분도 한국인이시고 오르간 제작 배우기 위해서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한국인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오르간 자체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오르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섭외를 통해서 된 건 아니고 그게 아주 운 좋게 맞아 떨어져 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좀 되게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그 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르간 음악을 듣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이 어떤 정서적으로 순화된다 그럴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표정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비하인드 들으니까 더더욱 3부작으로 보고 싶어지네요. 결말 부분에서 타악 솔리스트 김소라 씨의 이야기라든지 연희 컴퍼니 유이의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던 이야기가 우리 전통 문화는 낡고 태보적이다라는 어떤 시선에 좀 반하고 우리 전통에 이런 고유의 매력이 있다라고 어떤 재발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말에 다시 우리가 요즘 K 국악이라고 하는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사례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통은 아무래도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또 실험과 도전을 하는 것이 더 멋져, 더 힙해라는 자칫 결말로서 그 메시지를 가져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는 따로 없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거든요. 그 전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은 그럼 문화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더 변화와 새로운 거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조금 제가 치우친 것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세대가 저희는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저 농악을 들었을 때 그냥 시끄러운 그냥 예를 들면 무슨 냄비 두들기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거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고 저게 왜 만들어졌고 저거를 왜 즐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좀 없는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 세대들이 좀 관심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도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엔 사례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리듬의 민족 K에는 인간문화재, 명인, 상쇄, 이수자 등 농악을 계승해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만의 철학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프로그램 끝을 닫아주시는 분이 저한테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남원농악의 류명철 명인이신데요. 강호의 은둔 고수처럼 한 10여 년간 이 농악계를 떠나셨어요. 그 뒤에 이제 남원농악의 지금 이수자이신 이제 김정원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살아오신 얘기 이렇게 쭉 듣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알려줄게. 그때가 눈물이 벌컥 나오더라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렸던. 당신이 남원농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만약에 두 분이 만나시지 않고 그리고 유명철 선생님께서 좀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 때는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남원농악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게 인연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화유산을 이렇게 전수해가는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리 위원들은 리듬의 민족 K에 등장했던 사례자들 이야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사례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의 인물 다큐가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자들이 등장을 했고 잠깐 비춰준 사연만으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홍예림 고창농악 이수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장할 때
더 어린 세대, 더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이 농악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 세대를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홍예림 미수자가 유독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을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제 등장시키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농악을 하고 있는 좀 다양한 세대를 담고 싶었습니다. 아주 이제 완성되고 아주 궁극의 경지에 있는 명인분들이 있고 또 그 명인보다 한 세대 다음이 있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세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한예종 전통예술원 김원민 교수님과 많이 이렇게 좀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받았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홍예림 씨 같은 경우는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아닌데 농악에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가장 근사한 지점이 고창농악 보존에 있다고 생각해서 갔던 것 같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부분은 재현된 장면이거든요. 본인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늘 청춘들이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그저 그러면 어떡하지?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불안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한 몇 년간 여기서 배워야 될 곳이구나 했는데 너무 이제 좀 느낌이 이제 맞닥뜨리기가 다르니까요.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과연 내가 농악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어떻게 풀어내야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에너지랄까요? 그 진동이 굉장히 좋아서 그분을 통해서 농악이 이제 어떻게 세대한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듬의 민족 K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전통을 보존하되 그 전통을 계속 변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봤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충돌이 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희 컴퍼니 무대 예술 감독인 이명호 씨의 멘트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 공연을 보고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뭐라고 하셨어요. 명인분들께서는 이런 현대의 농악들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견해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명호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그 시간부터 조금 어느 정도 지났나 봐요. 제가 만나본 명인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되게 유연하셨어요. 본인들이 되게 그 할 때 굉장히 인기 있고 했었던 그 시절과 시대와 지금이 달라졌다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가장 염려하시는 지점은 그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챙기지 않고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화려함이라든가 어떤 속도 이런 것들만 추구했을 때는 본인들이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공동체로서 농악이 했던 어떤 기능과 역할, 그거를 잊지 말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전 또 이제 타악 솔리스타로 소개된 김소라 씨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솔리스타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농악이라고 했을 때 여럿이서 어울려서 한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는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연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는 인물로서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하셨던 김소라 씨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약간 그 막 입덕한 사람의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이분이 하시는 건 농악하고는 좀 다르죠. 장구라는 한국적인 악기를 가지고 타악 솔리스트로 활동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농악이라고 하는 영역과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정음농악 이수자시거든요. 해외에서도 막 공연하고 하다 보면 관객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대체 왜 그 장단은 왜 그렇게 치는 거야라든가 왜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구성을 했지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농악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예술 세계가 이쪽 방향 되게 넓어지는 형태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사례로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되게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도 많이 하시고 딱 봤을 때 예술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도 농악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지점들이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소라 씨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워낙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피디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다양한 세대를, 그러니까 전통과 지금 현대 세대를 함께 이제 좀 묶어주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양진성 씨가 굉장히 또 인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해피는 외대 상세 때 책임감은 너무 큰데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없는 뭔가 재간이 무력감. 자신이 뭔가 주도해서 어떤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해보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드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진성 씨뿐만 아니라 다른 전수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다들 좀 어떻게 관통하고 계셨는지 취재하시면서 좀 목격하신 바를 좀 저희한테 좀 살짝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일단은 보존회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수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확 사라져 벙 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있으시고 모여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증이나 목마름도 굉장히 크세요. 임실 필봉농악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이제 방역칙을 준수하는 내에서 소규모 형태로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마조마하셨겠죠. 근데 그 농악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걸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모이면 방법이 찾아지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전통이란 그 선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리듬의 민족 K를 대표해서 자리한 한승우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저는 현재 그 K문화 전성시대라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되게 빠진 것들을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전성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수의 어떤 뛰어난 작품, 뛰어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취 쪽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K문화 담론을 이끄시는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발품을 들여서 찍은 다큐멘터리다라는 것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전통의 계승과 변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문을 다시 되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짧았다 더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도록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한승우 PD 어떠셨나요? 근데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읽어내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의미를 더 좀 담아볼 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줬던 이 작가분이라든가 카메라 감독이라든가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부분들이 새삼 더 고마운 것 같아서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악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리듬의 민족 K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계승의 가치와 더불어 문제의식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